이유미의 스포츠 전문 작가 이유미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원래 우리가 수요일 날 네. 보통 하다가 목요일로 미뤘는데 미루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일단 싸이 영상, 네. 미국의 메이저리그 싸이 영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상자가. 예. 류현진 선수가 후보에 올라있었기 때문에 예. 뭐 싸이 영상을 혹시 받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지, 1위 표는 몇 개를 받을지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예. 1위 표를 받았습니다. 받았나요? 네, 한 장을 받았고요. 한 표. 네, 예. 그리고 전체가 몇 표인가요? 전체가 30장이 30표 되는 중에 겁니다. 한 표면은 네. 3.3%의 네. 1위표 득표율을 그래서 기록했네요. 예. 1위표 1장, 2위표 10장, 3위표 8장, 4위표 7장, 5위표 석장이 되는데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0명의 기자들이 예. 1위부터 5위까지 본인들이 적어서 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1위에는 7점을 주고 2위부터는 4, 3, 2, 1 이렇게 예. 점수를 주는 거라서 총점을 해보면 88점이 88점. 네, 되는 겁니다. 역시 뭐 예상대로 디그롬 선수가 1위를 했는데 207점을 받았어요. 207 점. 1위표가 29장. 아. 그러니까 월등하게 디그롬 쪽에 몰렸다고 볼 수가 사실상 있는 그냥 거죠. 압도했네요. 네. 사실은 점수가 사실은 7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위표를 누가 제일 많이 획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30개 중에 29장을 했으면은 그냥 디그롬이었다 올해는. 네. 근데 선전을 했네요. 어쨌든 한 표로 선전했죠. 얻어. 네. 근데 이제 류현진과 디그롬 선수를 좀 비교를 해보면 탈삼진과 투구 이닝에서 좀 밀렸다. 네. 제가 계속 이 싸이 영상 얘기를 할 때는 미국에서 현재 트렌드가 탈삼진이라든지 긴 이닝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그롬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그때 이제 했었죠. 설명해 주신 게 왜 탈삼진을 보냐면은 수비의 어떤 지표, 네. 수비의 영향을 얼마나 그렇지. 더 받느냐 덜 네. 받느냐는 탈삼진으로 네.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 긴 이닝은 네. 어쨌든 얼마나 이 시즌에 기여를 했느냐를 이닝으로, 승수도 있지만은 이닝으로, 이닝 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죠. 이런 걸로 좀 기자들이 중요시 여긴다라고 했는데 디그롬이 다 없었어요. 네. 그죠? 방어율 같은 경우라든지 승수는 충분히 구단에서 관리해 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쳐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렇군요. 결국은 류현진 선수는 그 8월에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전반기에는 1점대 방어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8월 한 달간은 7점대 방어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싸이 영상은 사실상 류현진 선수에게 좀 멀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역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네. 아시아 출신 선수 가운데 싸이 영상을 타거나 1위표를 얻은 선수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다르비쉬가 93점이라는 최다 득표를 했을 때도, 최다 네. 점수를 했을 때도 1위표는 없었거든요. 1위표가 없었어요. 다르비슈도. 네, 와. 그렇기 때문에 유현진 선수가 어쨌든 아시아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싸이 영상 득표 1위, 그러니까 1위표 득표를 한 선수가 됐고요. 이게 MLB 네트워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었어요. 예. 그런데 새 후보자랑 화상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예. 디그롬이나 슈어저는 인터뷰를 가졌고 음. 유현진 선수는 오늘이 마침 귀국하는 날이어서 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귀국을 해서 조금 전에 귀국을 했고요. 예. 인터뷰를 통해서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밝혔고 자신의 이번 시즌의 점수는 99점을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얘기가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인데 자신의 운동신경과 아내의 미모를 물려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거꾸로 합니다. 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면 이런 선수가 싫어하겠는데요. 예. 어쨌든 뭐 근데 뭐 이날 귀국을 한 게 사실은 네. 아마 그 수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아무래도 본인도 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휘커 기자가 이런 네. 얘기를 했네요. 8월 중순에 투표가 이루어졌더라면 류현진은 싸이 영상의 진정한 유일한 경쟁자였을 뿐만 아니라 네. MVP도 받을 자격이 맞습니다.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제가 그래서 8월에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는 이유가 만약에 8월에 투표를 했다면 7월까지의 상황을 보고 했을 텐데 예. 그때까지 방어율 1점대였으면 그러니까요. 싸이 영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죠. 라이브 볼 이래로 거의 뭐 최고로 좋은 그 정도 방어율이었죠. 네. 자책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이 잠시 후 10시, 네. 10시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4차전 레바논 경기를 하는데 지금 베이루트에 가 있어요. 근데 왜 무관중 경기로 치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이루트 같은 경우가 예. 지금 그 레바논 반정부
때문에 아. 베이루트의 상황이 너무 좋지를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그 벤투호 같은 경우는 베이루트에서 훈련을 안 했어요. 아, 그럼 어디 있어요? 아부다비에서 훈련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왜냐면은 잘못하다가 그 발목을 잡힐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 버스로 예, 왔다 예. 갔다 하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이 베이루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우리 대표팀에겐 있어요. 왜냐면 브라질 월드컵 예선 때 예, 예. 우리가 1대2로 졌거든요. 아, 예, 레바논한테 졌나요? 네, 진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좀 호되게 많은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 이상하게 레바논이 안방에서 하는 경기는 확 자신의 팀 컬러를 확실하게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팀 컬러가 어떤 팀 컬러가? 침대 축구는 아닐 테고. 있습니다. 아, 침대 축구도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밀집 수비 후에 역습. 아. 이게 정말 잘 되는 팀이고요. 특히 홈에서는. 예, 예. 그리고 만약 본인들이 일찍 점수를 냈을 때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침대 축구를 아, 보여주는 정말 팀이에요. 하는군요. 저는 네. 그냥 농담으로 던졌는데 진짜로 침대 네, 축구가 그런 팀이기 특기군요.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이 레바논을 상대로 한다면 무조건 선제골을 빨리 넣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은 한 후반전까지 0대0 무승부가 되고 있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침대 축구를 구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기는 것만 해도 여기는 이겼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니까. 이 팀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1위예요. H조 1위고 예, 예. 북한이랑 비기면서 승점이 같은 북한이 2위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2위에 조 1위를 우리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 이 경기 레바논을 상대로 승점을 좀 벌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중동 원정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고, 또 외부 요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고요. 근데 이럴 때 공격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까 하면 결국은 세트피스 상황이 왔을 때 골을 넣는 것과 이런 밀집 수비를 하는 팀들한테는 강력한 좀 정확한 중거리 슛으로 한번 수비를 좀 헤쳐놓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이나 황희조의 공격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미드필더 진의 활약,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들이 그렇게 경기를 조율하는 중간에 빈틈이 났을 때 중거리 슛을 하나 쏴주는 그런 식의 전술이 레바논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손흥민 선수는 지금 뛰는 거죠, 그러면? 네, 여기? 손흥민 선수는 그렇군요. 뛸 가능성이 많고 아마 최정의 면배를 계속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게 우리가 살아는 판이네요, 지금. 네, 보니까. 지금 H조에서 쉽지 않은 여정을 하고 있고 지금 혼전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끝에 가면. 그러게 그렇기 비기면은 때문에 큰일 나겠네요, 진짜. 비기면 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3차 예선을 가는 게 어렵겠습니까만은 이 2차 예선에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건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예. 이 경기가 끝나면 우리가 브라질과 평가전을 치르기 때문에 맞아요. 브라질 평가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브라질하고 평가전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좀 승부를 좀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이 경기에서 좀 신나게 이기고 그러게요. 예, 브라질과 경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이 경기도 생각이 듭니다. 이기고 브라질도 이기고 네. 그랬으면은 좋겠다라는 강력한 희망을 말씀드리면서 좀 암울한 소식이네요. 네. 야구. 와. 대만전이 대만전에 0대7로 패배를 했어요. 완패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믿었던 김광현 선수가 제 몫을 못하고 예. 대만 투수진이 타선이 침묵하고 음. 그러면서 경우의 수가 좀 복잡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슈퍼라운드 6개 팀이 슈퍼라운드를 치르고 그렇죠. 있는데 예. 물고 물리는 경기들이 이어지면서 이 슈퍼라운드가 혼전이에요. 지금 몇 승 몇 패가 된 건가요? 현재 그러면? 상황을 보면 예. 일본과 멕시코가 3승 1패로 공동 1위, 예. 한국이 3위인데 2승 1패, 예. 대만이 4위인데 1승 2패, 예. 호주와 미국이 공동 5위로 1승 3패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일 멕시코, 16일 일본을 상대하면서 예. 슈퍼라운드를 마치게 되거든요. 예. 근데 두 경기를 만약 다 잡으면 우리가 4승 1패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1위로 결승전에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도쿄올림픽 본선 준출권도 획득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남은 경기 다 이겨야 된다. 이게 가장 최상의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문제는 네. 멕시코도 뭐 잘하지만은 멕시코는 이길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안방 일본은 지금 네. 게다가 지금 한국 일본 지금 막 외교로 인해서 네. 불꽃이 튈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게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일본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두 경기에서 1승을 한다라는 전제를 한다면 예. 3승 2패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자력으로 결승행이 좀 어려워지는 데다가 아. 나머지 나라들의 승패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예.
만약에 3승 2패가 됐을 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시나리오는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이 똑같이 3승 2패가 된다면 예. 동률이잖아요. 그럼 승자승 원칙인가요? 승자승 원칙도 뭐 여러 가지를 따지지만 예. 3승 2패에서 뭘 따지냐면 이닝당 득실차를 따져요. 아. 예, 그래서 그것까지 다 따지면 우리가 대만에 0대7로 졌잖아요. 큰 차이로 진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보니까. 불리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만약 멕시코를 막 12대 0, 네. 뭐 20대 0 이 정도로 이기지 않는 이상은 아. 좀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분명히 있기 때문에 김경문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복잡한 셈법보다는 남은 두 경기를 모두 잡아내겠다. 아. 이런 의지가 좀 필요하고 멕시코전 박종훈 선수의 선발 등판이 좀 유력한데 예. 아니 뭐 마운드보다는 지금 타선이 안 터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뭐 대만전 같은 경우는 워낙 빈타의 허덕이었기 때문에 예. 타선의 변화를 좀 주겠다 김경문 감독이 지금 그러고 있어서 타선이 살아나야 사실 결승에 진출할 수 있고 올림픽 본선행 티켓도 딸 수 있고 대회 2연패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타선의 무게감을 좀 살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뭐 지금 일본하고의 뭐 관계도 뭐 안 좋고 그런데 어찌됐든 좀 이겨서 네. 프리미어 12에서도 이기고 본선 진출해서 도쿄 올림픽에서도 좀 이겨서 한국이 우승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만만치가 않네요. 네. 예. 김광현 선수 부진했는데 이 경기에서는 메이저리그 진출 뭐 얘기가 있어요. 네, 김광현 선수가 이번 슈퍼라운드를 시작하기 전에 예. 언론과 인터뷰에서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을 했어요. 근데 사실 김광현 선수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성향을 보면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막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피력하거나 이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신의 메이저리그 진출의 의지를 좀 확실히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전에 한번 했었죠. 했다가 잘 안 됐잖아요. 잘 안 그때. 됐죠. 예. 예, 좀 그 구단에서 제시한 금액이 좀 원치 않은 선이었기 때문에 예. 이제 포기를 한 건데 예. 그렇지만 김광현 선수가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네. 이제 막 30대 초반이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언을 하면서 그리고 약간 구단 쪽에서 본인을 보내줄지 안 보내줄지 모르는 상황이니 본인 나름대로는 여론에 조금 편승해 볼까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는 것은 옛날에 뭐 이종범 일본 진출하듯이 뭔가 여론에 대승적인 떼면서 차원에서 보내줘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듯이 예. 근데 이제 타이완전은 그러니까 대만전에 부진하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것이 메이저리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냐 또 팬들 응원하는 팬들은 이것 때문에 혹시 평가 절하가 되는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말에 의하면 어차피 정규리그와 포스트 시즌을 통해서 김광현 선수에 대한 분석은 다 끝났고 단지 이 대만전은 프리미어 12는 참고용일 뿐이다. 이미 구단의 통보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런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을 하면서 좀 김광현 선수를 영입하고 있는 구단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스카우트들 간에 오히려 걱정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소문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김광현 선수가 어쨌든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갖지 않은 구단까지도 김광현이라는 선수를 보게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김광현 선수가 또 등판을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스카우트들은 오히려 본인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쨌든 김광현 선수가 이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김광현 선수가 FA가 아니에요. FA가 아니군요. 지금.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이적료를 원하는 구단에서 또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전에 SK 구단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SK 구단이 보내겠다는 뜻을 밝혀야만 포스팅 시스템에 의해서 갈 수가 있는 건데 포스팅 일반적으로 입찰 절차라고 하죠. 구단이 이 선수를 메이저리그에 진출시키겠다라고 메이저리그를 통해서 사무국을 통해서 공시를 하면 구단들이 이제 거기에 입찰을 하는 그런 형태로 FA가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가게 되는데 유현진 선수가 갈 때와 지금과 포스팅 시스템이 약간 변화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에 유현진 선수 때를 비교해 보면 유현진 선수 때는 30대 구단에게 공시를 하면 그 중에 가장 높은 입찰액을 써낸 팀과 독점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랬죠. 그래서 이 구단과 협상이 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 무산이 되는 건데 지금은 30개 구단에 공시를 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모든 30개 구단과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금액이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이적료는 어떻게 정하냐면 김광현 선수가 예를 들면 예.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구단과 연봉 협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보장 금액의 20% 정도가 원소속 구단에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적료가 되는데 문제는 SK 구단 입장에서 보면 김광현 선수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너무 하고 싶다는 의지 때문에 예. 적은 연봉이라도 계약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구단 입장에서는 탐탁치 않은 이적료를 받을 수밖에 그러게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SK 구단 입장에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예전 상황과는 좀 많이 달라져서 과연 이것이 김광현 선수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복잡하네요. 또 어쨌든 그 국내 프로야구 흥행을 위해서라면은 네. 김광현 한국을 대표하는 에이스니까 SK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또 남아서 열심히 해주는 것도 보고 싶지만 한번 한국을 대표했던 류현진과 김광현이 메이저리그에서 붙은 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렇죠. 원래 KBO 리그 할 때도 류현진과 김광현 선수 맞대결을 좀처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구단에서도 약간 그걸 조절해주는 부분도 예. 있었고 둘이 맞대결을 했을 때의 파장이 좀 클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메이저리그에서 두 선수가 맞대결을 한다면 그보다 진풍경은 없겠죠. 그보다 네. 진풍경이고 아마 국내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프로농구 소식 하나. 네. KCC와 모비스가 대형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다. 이게 4대2 트레이드를 4대2, 했어요. 예. 이게 한국 프로농구 최초의 4대2 트레이드고 모비스가 라틀리프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귀하 선수 라거나와 이대성 선수를 KCC에 주고 리온 윌리엄스, 박지훈, 김국찬, 김세창을 영입을 했거든요. 근데 모비스는 미래 자원을 이제 받은 거고 그렇게요. 예. KCC는 즉시 전력 자원을 2명을 받은 셈이 됐습니다. 근데 이름값에서 아무리 2명을 주고 4명을 데려왔다 하더라도 라거나와 이대성이면 모비스의 그러니까요. 우승 주역이자 예. 앞으로도 이 팀의 기둥이 될 두 선수인데 이 두 선수를 내보내고 리빌딩 차원에서 미래 자원을 데려왔다? 이게 좀 팬들이나 여러 관계자들한테 좀 고개를 갈등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리빌딩을 해야 되나요? 제가 왜냐면은 모비스가 약간 고참 선수들이 많고요. 그렇죠. 이 모비스가 성적이 그동안 좋았기 때문에 신인 드래프트에서 순위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서 매년 괜찮은 신인 선수 수급이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올 시즌 들어와서 우승으로 꼽혔는데도 시즌 초반 성적이 좀 안 좋으니까 뭔가 이제 길게 보고 이 팀을 좀 리빌딩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는 좀 이해는 돼요. 그렇다고 하지만 이대성과 라거나의 라거나를 내보냈다는 건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저도 있다는 리빌딩을 하더라도 팀의 어떤 중심이 되는 주축 선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뭐 조각을 모으는 건데 좀 저도 의아한데요. 이게. 근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일단 이대성 선수 같은 경우는 다음 시즌이 FA가 되는데 아마 이 선수는 거의 모비스를 떠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이 이 선수가 연봉 계약을 할 때 구단에서는 3억 원을 제시했는데 자진 삭감을 하고 1억 9,500에 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FA 때 그래서 좀 자신의 다른 팀이 영입하기 쉽게 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왜냐하면은 KBL 규정상 연봉 30위 이내에 드는 선수들을 데려갈 때는 그 데려간 구단에서 보상 선수 한 명을 내줘야 돼요. 그렇군요. 그게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그래서 FA로 선뜻 손을 못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 이대성 선수 경우에는 이렇게 자진 삭감을 하니까 30위 밖으로 밀렸거든요. 연봉이. 그렇네요. 그러면 이런 규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구단에서 이대성 선수를 데려가기가 너무 편해지는 거죠. 그래 억지로 더 주고 좀 30위 안으로 한 29위로 만든. 근데 이제 그게 모비스가 굳이 잡지 않겠다라는 뜻도 있는 거고 이대성 선수 나도 굳이 남지 않겠다라는 게 뭔가 그 심리적인 그런 마음이 오간 거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이대성을 우리가 잡을 수 없다면 차라리 트레이드 카드로 쓰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라거나 선수 같은 경우도 귀하 선수긴 하지만 이 선수가 외국인 선수 규정에 저촉이 그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이 선수 같은 경우는 3년 동안밖에 새 시즌 동안밖에 보유를 못해요. 외국인 선수 이상한 규정이에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2021년 5월 30일까지만 라거나 선수를 데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모비스에서. 그렇다 보니까 모비스는 그런 두 선수를 내보내고 차라리 최상의 카드로 리빌딩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팬들 사이에서는
좀 너무 밀리는 장사를 했다 모비스가 이런 생각이 들고 KCC 팬들은 우리가 갑자기 우승 후보가 됐다. 그러게요. 갑자기 이거 전력이 막강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KCC가 그런데 이 선수를 영입하고 첫 경기를 치렀는데 졌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참 스포츠가 알 수 없는 게 손발을 또 맞추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모비스가 이제 이 두 선수를 내보내고 첫 경기를 갔거든요. 네. LG랑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손익계산서는 또 시즌 끝나봐야 알아요. 네, 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녁 10시에 열리는 남자 축구대표팀 경기 선전을 기원하면서 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작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